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민법 입양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마루 아동 가족 상담소 소장 박순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또 가족이 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교육에는 재혼, 친인척 관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입양을 신청하신 분과 그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육 친생부모, 양부모, 친족, 예비 양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되는 교육을 3시간이나 받아야 되는 부분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의 필요성을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속마음을 이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서 입양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재혼 가정의 전반적인 적응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과정의 적응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상실에 대한 치유. 2단계, 새 가족의 기대와 욕구 확인하기. 3단계, 재혼 가족 정체성 발달을 통한 새 가족에 적응하기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함께 살았던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한 애도가 필요합니다. 이별에 대한 원망 및 분노, 원가족의 분리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나누고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훈육해왔는지, 학교 생활, 친구 관계는 어떻게 지도했는지,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기질은 어떠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와 욕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사랑이 가능하다.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등 현실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재혼가족 정체성 발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견고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부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를 쌓아 견고한 부부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새 부모-자녀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탐색하고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부모-자녀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 문화와 규칙을 정할 때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의 행동 방식들에 대하여 맞고 틀림이 아닌 다름, 즉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식, 휴일의 일과 생일 파티, 특별한 날 등 가족의 새 문화와 규칙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역할 제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혼 가정에서는 전 배우자와 결혼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자녀 관계는 계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비양육 친생 부모를 존중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며, 비양육 친생 부모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입양 부모와 친생 부모의 역할과 한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새 가족에 익숙해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하면서 충성심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같이 살지 않는 아이들과 지낼 시간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모아두지 않아야 하고, 아이에게 입양 부모와 비양육 친생 부모의 정보를 캐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부모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부모란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란 사랑, 희생, 존경, 책임, 고마움, 서운함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사랑과 양육의 기쁨, 그리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양육의 기쁨은 너무나 크지만, 부모는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쩌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출산을 해서 부모가 되어도, 입양을 해서 부모가 되어도 부모가 가지는 책임감과 사랑은 동일합니다. 출산을 해서 부모가 되면 주변에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지만,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또 나 자신부터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국에서 진행된 아동의 자아 존중감, 문제행동, 가족 생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가족, 한부모 가족, 친생부모 가족 안에서 자란 아동의 특성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가족에서 성장하는지보다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책임감과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입양 부모도 친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 좀 더 뭔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양육자, 보호자,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입양부모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모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의 입양 이슈를 다루고, 필요할 때는 친생부모와 협력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모 역할은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양 이슈를 다루는 것보다 일반적인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새로운 부모와 가정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저희 부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도록 도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친밀한 부부관계가 재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먼저 여러분 각자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해야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도 좋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다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잠시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와 함께 교육을 받는 배우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격려합시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요. 재혼 가정의 적응 과정에서 입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입양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과 적응을 도울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입양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양자에 대해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양 부모가 자녀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는 자녀의 유일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양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과도한 기대를 극복하고 비양육 친생 부모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완벽한 부모는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비양육 친생 부모와 더 자주 연락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양 부모와 자녀들은 누가 진짜 부모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입양 가정의 자녀에게 있어서 친생 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가 진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양육 친생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는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슬픔, 미안함, 무기력감, 죄책감, 수치심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자녀와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면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가정의 부모는 비양육 친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그들의 감정은 인정해야 하고 비양육 친생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표현할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양육 친생 부모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녀는 이제 여러분과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양한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법률상에서나 실제로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재혼 이후에 이전의 배우자와 관계가 끊어졌지만 친생 부모와 입양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하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가 여전히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친생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 자녀는 친생 부모와의 분리와 상실로 인해 그리움, 슬픔, 애도, 원망, 분노 등 정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생 부모와 입양 부모라는 두 세트의 부모, 두 세트의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양 자녀는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충성해야 한다는 충성심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입양 자녀가 이런 감정을 충분히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나 깊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빠랑 옛날에 단편 보러 갔어요. 아빠랑 예전에 은행잎 주워서 그림 그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러한 이유로 자녀가 친생 부모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두 정확히 알고 싶은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의미를 인지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발달 시기에 따라 수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가족의 변화와 입양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보통 아기가 힘들어할까봐 아이가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결정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이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모르는 부모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숨겨서 나중에야 입양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자녀가 받을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들에 의해 알게 된다면 그 정보는 왜곡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직접 적당한 때에 입양 사실을 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태어나기 전 혹은
매우 어려서 가족의 변화에 따른 입양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일 경우 어떻게 입양 사실을 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의 변화와 입양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의 변화를 준비하는 중이라면 지금 시기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해당 연령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각 연령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효과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 0세에서 3세 미만에 해당하는 영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오감이 발달하고 신체적 성장과 운동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기억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영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유나 이유식을 잘 안 먹는 문제, 음식을 자꾸 뱉어내는 문제, 안아주어야 잠이 들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문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놀라는 문제, 보채는 문제,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문제,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지속되는 문제, 손가락을 심하게 빨고 고집을 피우는 문제, 산만하며 모든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기의 효율적인 양육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도 변화를 알아챌 수 있으니 환경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영아가 새로운 부모와 가정에 금방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영아들은 음식, 색, 하루 일과, 잠자리, 주거 환경 등의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은 이전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 영아기에 좋아했던 음식, 장난감, 잠자리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아기 인지발달 특성상 영아들은 아직 입양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입양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부모와 자연스럽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자아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내 것,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호기심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만져보고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영아의 행동들은 발달 단계상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입양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영아가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영아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면 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영아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충족시켜주면 신뢰감을 형성하며 이것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아는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 만일 영아들이 애착을 형성하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신뢰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가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주 양육자와 분리하여야 한다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별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별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양 부모는 영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계속 흔들어주거나 안고 걷는 등 정서적 지지를 보내면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질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아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도 잘 먹는 순한 기질의 영아.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 속도가 느리지만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습관이 되면 잘할 수 있는 느린 기질의 영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에 따라 재혼으로 인한 주 양육자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나 양상도 다를 수 있고 특히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며 적응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양육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돌보는 일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이제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살펴볼까요? 유아기의 신체 발달 특성에서는 식욕 감소와 수면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유아는 달리기, 기어 오르기와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인지 발달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 어휘력, 수학적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은 비논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독립성, 주도성, 이타주의, 공격성, 두려움, 죄책감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떼쓰기, 거짓말하기, 욕하기, 때리기, 싸우기,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퇴행, 편식, 불면, 사회성 결여, ADHD, 발달지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은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에 있어 일관된 양육 태도와 안정된 양육 환경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양육 환경이 변화되고 양쪽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르다면 유아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위축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는 유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과거부터 해왔던 행동이나 습관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아들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에 유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훈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아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타인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므로 가족과 관련된 변화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화나 만화 영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의 변화가 유아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에 접어들면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는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는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아 발달을 위해 유아의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들은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변화된 가족에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유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유아가 스스로 해왔던 것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유아들은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아에게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면 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유아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아의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정서 발달을 위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아기는 정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의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질투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신보다는 입양 부모 또는 새 형제자매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유아는 꼬집거나 때리는 것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고 응석 부리기, 말썽 피우기, 야뇨증과 같은 퇴행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들은 낯선 곳, 어두운 곳, 무서운 귀신 등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많아지는데 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더 크게 느껴서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혼자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들은 피로하거나 배고플 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유아들은 신체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양부모가 유아와 함께 목마 태우기, 레슬링하기,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 야외 나들이, 목욕하기, 자전거 타기, 공놀이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함께하면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 파트입니다.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또래들과 큰 차이 없이 성장하고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에는 개인 차이가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기와 다르게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아이의 경우는 우선 필요한 교육적, 의료적 검사와 함께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됩니다. 그 이후 판단하셔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세에서 13세,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신체 발달 면에서는 힘과 근육이 증가하지만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감소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부모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아동기에는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게임 등을 즐깁니다. 아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DHD, 스마트 기기 중독, 사회성 결여,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분리불안증, 불안, 위축,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틱, 특별한 원인이 없는 통증, 호소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아동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는 이 시기는 아동에게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아 중심성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져서 입양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감추기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동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시간이 충분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기는 입양의 의미, 배경,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좀 더 넓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친생 부모와 헤어지게 된 배경, 입양 과정, 다시 친생 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는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만남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의 존재와 입양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기에는 자아 발달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변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결정이었으며 아동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것.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가족이 변화되어도 입양 부모와 비양육 친생 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기에는 정서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학교와 학원에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면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정서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친구의 감정, 생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게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으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과 관련된 것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줄 필요는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부모 또는 성인과 함께 있었던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학습과 자료 검색 등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14세에서 19세,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청소년기 신체 발달의 특징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점,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인지 능력과 도덕 판별력이 발달하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정체감과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학교 폭력, 음주, 흡연, 약물 남용, 가출, 성문제, 불안, 우울, 자살, 섭식 장애 등입니다. 청소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새로운 부모와 형제자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 이외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재혼은 어른들의 일이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반발심으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 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든 사항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 특히 성인이 결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기라는 점을 알고 가족 변화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정과 문제 행동이 심하다면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청소년기의 특성상 비재혼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재혼 후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재혼과 입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재혼과 입양을 인정하고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배경 및 친생 부모 찾기에 대해 생각만 하였던 아동기와는 다르게 직접 행동으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비양육 친생 부모와 만나기,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및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등 청소년기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로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양육 친생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을 유지해왔고 비양육 친생 부모가 접촉을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10대의 특성은 뇌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10대들은 충동 조절 문제, 불안, 반항심 등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 자녀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10대의 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판단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변형계 부분이 우선 완성됨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감정 처리와 같은 일은 편도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10대들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두려움을 분노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 청소년의 급격한 정서 변화와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질풍노도의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자녀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0대의 발달적 특성일 뿐 재혼 또는 입양과 같은 특수한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꿈과 비전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분야로 진학하거나 서둘러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의 변화가 있더라도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적성, 지능, 성격, 흥미와 같은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생각하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친생 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가족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받고 싶지 않아서 반발심이 생기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청소년의 이러한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인내심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된 가족에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 문화와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혼 가족의 경우는 즉각적인 사랑에 대한 신화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먼저 양부모 간에도 자녀 지도에 있어 하나씩 합의를 하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한 청소년기 자녀와도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소한 규칙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 귀가 시간, 게임하는 시간, 집안일 돕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연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입양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녀 양육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배우자와 함께 화면한 공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이야기 나누셨다면 다음은 입양 말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들도 환경이 바뀌는 것, 애착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영아를 입양하실 때도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양 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은 이 내용의 복잡성을 유아보다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 사실에 대해 분노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수용해 주시고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충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연령대별로 반응하는 속마음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궁금증과 감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얼마나 개방적으로 자주 대화하느냐에 따라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궁금하지 않았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입양에 대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 사실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5살 때부터 지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잖아. 4살 때는 친아빠랑 같이 살았었는데 혹시 예전 아빠도 기억나? 응, 나 어렸을 때 친아빠 목 맡았던 거 기억나? 그러면 갑자기 아빠가 바뀌어서 기분이 어땠어? 처음에는 무서웠어. 근데 새아빠가 나랑 같이 잘 놀아줘서 좋았어. 엄마, 응. 근데 나는 아빠가 2명이야? 우리 지수랑 똑같이 닮은 친아빠가 1명 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새아빠가 1명 더 있으니까 우리 지수는 사랑을 2배로 받는 거네. 엄마, 근데 나를 낳아준 아빠는 친아빠라고 하던데 맞죠? 그럼 나를 낳아준 아빠는 진짜 아빠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빠는 가짜 아빠예요? 서영아, 물건에는 진짜 물건, 가짜 물건이 있어. 근데 사람한테는 진짜 사람, 가짜 사람 이런 게 없다. 지금 우리 서영이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서영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은 지금 아빠. 그리고 우리 서영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옆에 있었던 사람, 우리 서영이가 참 많이 닮은 그 사람은 옛날 아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건 쉽죠.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 갑자기 아빠랑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아빠도 나 맨날 사랑하다 해주는데. 엄마랑 나를 버리고 떠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어. 그래, 장현아. 엄마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였어도 아빠한테 막 화나고 슬프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렇지만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게 된 거는
절대로 아빠가 우리 장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서로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야. 재혼하면서 이제 새아빠한테 입양된 거라고 입양 사실을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또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도 덜 받고 좀 덜 놀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말할 것인지, 언제 말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누가 입양 사실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양육 친생 부모가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면 자녀는 입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먼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자녀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가 가족의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가 좋습니다. 자녀도 가족 변화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사정이 있어서 가족의 변화에 대해 자녀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혼과 입양, 즉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재혼 후에 입양되었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불편한 감정일 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반발심이 생겨서 재혼과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니 지양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부모님 한 분과 사는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친구, 외국인 부모와 사는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재혼과 입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먼저 재혼과 입양 배경에 대한 정보, 입양 부모가 입양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도 물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아동을 양육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친부모에게 거부당한 것이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친생 부모의 감정을 포함시켜 아동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비양육 친생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아동의 발달 단계와 친부모의 상황을 고려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친생 부모를 만나더라도 입양 부모는 아동의 영원한 부모이며 여전히 앞으로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부모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 사실을 말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친생 부모에 대해 언제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눈빛과 손길로 친밀감과 사랑을 보여주고 직접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날은 이제 잘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점점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아요. 한 번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좀 아이 기분이나 이런 게 나아질지 궁금하죠. 부모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가족의 변화와 입양 사실을 말하고 나서 부모는 아이가 재혼과 입양에 대해 양면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비양육 친생 부모의 결정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입양 부모의 선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래 관계가 원만하고 꿈이 있는 아이일 것입니다. 입양 아동에게는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의미를 수용하고 입양 아동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까지 추가로 주어집니다. 만약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자신의 정체감을 만들어가고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면서 아이가 대화를 시도하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친부모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와 부모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대상에게만 재혼과 입양 사실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혼과 입양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과 입양 사실을 공개했을 때 아직까지도 무례한 질문을 받거나 묻지도 않은 충고를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역할 연습도 해보면 좋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비난이나 차별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이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 과정에서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양 말하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므로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말할 것인가? 부모가 가족의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에 자녀에게 말하여 자녀도 가족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정이 있어서 가족의 변화에 대해 자녀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시일 내에 재혼과 입양, 즉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언제나 재혼 후에 입양되었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말하지 못했다면 가족이 평온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한 시기나 체벌의 한 방법으로 입양 사실을 알리면 반발심이 생겨서 재혼과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재혼과 입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비친족 입양의 경우 주변에 입양된 가족, 아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누가 말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자녀는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자신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동에게 입양 부모가 입양하게 된 배경을 포함한 재혼과 입양 배경에 대한 정보, 비양육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기로 한 친생 부모의 결정에 대해 아동에게 이야기할 때 친생 부모의 감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친생 부모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친생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언제 만나야 하는지는 아동의 발달 단계, 친생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친생 부모를 찾아도 입양 부모는 여전히 아동의 영구적인 부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의 변화 말하기에 대한 입양 부모의 태도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에 대해 언제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양육 친부모와 입양 부모는 행동과 손길로 친밀감과 사랑을 보여주고 직접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재혼과 입양에 대해 가지는 양면적인 반응 및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양 말하기 고려 사항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대상에게만 재혼과 입양 사실을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혼과 입양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재혼과 입양 사실을 공개했을 때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접할 수 있음을 연령에 맞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이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역할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혼과 입양 사실을 공개했을 때 언제나 지지와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무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의견과 충고를 듣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배우자와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양 말하기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입양 말하기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입양 말하기에 대한 나와 배우자의 견해를 비교해 봅시다. 자녀를 키우면서 때론 어려움이 생겨서 누군가의 도움이 받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어려우실 때면 다음에서 안내해드리는 사이트에서 상담과 교육을 안내받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자녀 적응은 기본적인 양육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활용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서비스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양육 상담을 통해 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영유아 발달, 양육 방법과 관련한 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 및 전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양육 상담은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 소요되며 상담을 의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돌의 종결 심사의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 관리 대상 아동 중 시설 입소, 가정 위탁 등 보호 조치된 아동은 사례 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의 아동 발달 영역별 서비스 및 부모,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차례로 지원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화지원, 교육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래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관은 꿈드림입니다. 이곳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한 학업 중단 숙려 대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및 학업 복귀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살펴봐 주세요. 다음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등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이주 배경 청소년 정착 및 통합 지원, 청소년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 정책 개발 등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레인보우 스쿨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 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 지도 등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로교육 기초 프로그램 무지개 잡아라, 진로교육 심화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에서는 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 서비스도 함께 볼까요?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 돌봄 나눔 사업, 생애 주기별 가족 교육 사업, 가족 상담 사업,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모든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들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내용뿐 아니라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해서 우리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검색해보세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찾아보기를 통해 더 많은 복지시설들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입양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이 응원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